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우물보 4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질문으로 갖고 온 건요. 3년간 전과목 내신 1등급. 어떻게 이제 내신 공부를 했을까? 이게 이제 국어 한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3년 동안 내신 공부를 하면서 그 총 10번의 시험이죠. 1학년 때 중간 기말 4번 있고 2학년 때 4번 있고 3학년 때 이제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총 10번의 시험인데 그 내신 기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고요. 이 질문 이제 갖고 온 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25년 2학기 기말고사를 조금 앞둔 시기인데 단순히 이제 국어 점수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전 과목 내신이 좀 잘 나와야 대학을 이제 좀 수월하게 갈 텐데 이제 내신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내신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랑 공부를 이제 정확히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단순히 이제 점수나 결과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과정상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도 알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 제일 처음 느꼈던 거는 첫 해, 제가 이제 지금 32살 정도 됐는데 24살에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때도 내신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가 내신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이렇게 내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매년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학교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정답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나 고민하고 있다면 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갖고 와 봤고요. 그럼 이제 너가 또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내신을 잘 받았어야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곧 잘하는 편이었고 학교에서는 이제 3년 동안 1등, 2등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2등이 자랑스럽게도 저희 학원에 이제 팡티라고 광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랑 문과 1, 2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고요. 제가 3년 동안 총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음악, 미술, 체육은 이제 성적이 등급으로 안 나오고 우수, 보통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미술이랑 제 기억에 아마 음악이 보통이 한 번씩 있었고 나머지 8과목이 교과 과목이었는데 8과목은 3년 동안 10번의 시험 전 과목이 1등급이었습니다. 또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어제 나이스 들어갔고 영상 준비하면서 열심히 성적표를 찾았는데 이게 이제 1학년 때 제 성적표거든요. 1학년 때 보시면 아마 8과목이 맞을 겁니다. 국영수, 사, 과 있고 맞죠? 도덕도 있고 기가도 있고 외국어도 있고 많았거든요. 이건 이제 이수고. 저는 이제 전 과목을 다 공부했습니다. 도덕도 하고 기가도 하고 뭐 정보와 컴퓨터 하고 일본어 하고 전 과목 다 내신은 미친놈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겠지만 1학년 1학기 여기 1학년 2학기 다 1등급이었고 2학년 1학기도 다 1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인원수가 좀 적은 거예요. 여기부터 문이과로 좀 나뉘어서 그래서 2학년 2학기도 다 1등급이었고 3학년 1학기까지 다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잘 모르니까 입시를 담당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때도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거든요. 잘해서 이제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로 가시면서 추천하는 고등학교를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그 학교로 갔을 때 거기 담당하는 교과 선생님이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아마 2등으로 들어가거나 그랬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2등으로 들어갔는데 저 이제 불러갖고 3년 동안 너가 내신을 전 과목을 1.0을 받으면 스카이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또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진짜로 전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어도 됐는데 조금 이끌었어도 됐는데 그땐 저는 이제 3년 동안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이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갖고 3학년 1학기까지 했고 처음으로 제가 학교 내신에서 2랑 3이라는 숫자를 본 게 4학년 2학기입니다. 이거 이제 재수할 때 들어가고 현역 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능 준비 쭉 하고 사실상 이제 학교 입결이 나와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볼 때 좀 편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3, 2, 3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저랑 친한 사람이 이제 광쌤인데 광쌤도 비슷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나처럼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보고 야 이렇게 내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교과 우수상 받은 거예요. 자랑상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결국엔 제가 돌아봤을 때 제 얘기니까 3년 동안 내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딱 2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뻔한 얘기죠. 근데 원래 그 뻔한 걸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것과 이제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통제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학교 수업에 충실한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모범생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각도 좀 하고, 왜냐면 잠이 많은 편이어서. 제 이제 그 당시 루틴이 고3 때 루틴을 생각해보면 야자가 강제였기 때문에 10시에 끝나면 이제 간식 먹고 11시부터 독서실 가서 2시에서 2시 반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3시인데, 어머니께서 또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감사한 일인데, 간식 주시고 3시 반에 간식 먹고 잠들면, 저 때는 이제 제 기억으로 아마 8시까지 8시 10분까지 등교였기 때문에 7시 50분, 한 4시간 정도 잘 수 있죠. 그럼 한 7시에 일어나서 한 3시간 4시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입에다 이렇게 국 적셔갖고 밥 넣어주시고 그거 먹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잠이 또 많은 편인데 부족했기 때문에 지각도 좀 하고 그래갖고, 수업 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다 보면 힘들어하고 또 이제 밥 먹고 오면 아이들 혈당 스파이크 와갖고 막 졸고 있고 하면 깨워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졸긴 했는데 뭐는 확실히 다 했냐면, 아무리 졸려도 필기는 일단 무조건 다 했어요. 필기는 다 하고 최대한 다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나중에라도 뭔가 다시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했었고, 뭐 졸리면 뒤로 나가서 수업 들었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학교 수업에 좀 충실한 편이었는데, 잘 보다 보면 이제 그때도 그랬어요. 주변에도 아니, 내가 1등이고 내가 3년 동안 1등급인데 계속 1등인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내신 대비를 학원 가서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학원 교재로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걸 내는 건데 도대체 학원 교재로 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학원 강사를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건 모든 과목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막 하나도 안 졸았다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언제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필기나 자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챙겨서 준비해 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부할 때도 외부 자료를 그렇게 많이 안 봤습니다. 다만 요거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저가 고등학생 때는 그 정도로 공부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외부 지문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원 도움이 아예 필요가 없진, 그러니까 외부 자료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 중심은 저는 이제 학교 과목, 학교에서 수업 들은 것들 위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저도 그때 당시에 다니긴 했었는데 내신 위해서 다닌 건 아니고, 그 당시는 언수회였거든요. 언어, 수리, 외국어였는데 국영수죠. 국영수 수능 국어 공부하려고 이제 다녔었고, 사실 이제 영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사교육을 통해서 진도를 다 끝내고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암기 과목이나 국어 이런 과목들은 이제 저 혼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시험을 좀 봤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학교 수업에 좀 충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다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수업도 하고 수능 수업도 하거든요. 방학 때 수능 국어 위주로 하고 학기 중에 내신 국어 하는데, 전 내신 국어 할 때 제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애매한 건 이제 아이들한테 부탁을 해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질문 리스트 짜준 다음에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 의견을 가져오면 내가 그 의견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신은 강사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고, 그게 설사 틀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수업 안에서 약속이 된 내용이면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신 대비할 때 제일 기본은 아이들에게 전부 다, 이제 또 아이들 귀찮아서 필기 잘 안 보는데 계속 닥달하거든요. 단톡방에 공지방에 수업 듣고 필기 좀 올려주렴 해서 필기 다 받아갖고 엄청 많습니다. 한 반에 뭐 적으면 20명, 많으면 30명 정도 되니까 그 친구들이 내신 기간 내내 필기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400~500장, 적으면 400~500장, 많으면 뭐 1000장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확인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거 다 교차로 점검하고, 일단 그 학교 수업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점검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국어 많이 쓰는 뭐 사이트 저도 알거든요. 나무 아카데미, 족보닷컴,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어 학원에서 그거 예쁘게 포장해서 뭐 교재를 만들어 주는 걸 텐데, 그런 거 푸는 거보다 먼저 학교 수업
들었던 것들 꼼꼼히 점검하시고 부교재나 학습지 같은 것도 많이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저것 내신형 문제를 확인형 문제로 풀어보는 건 좋지만 아이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외워야 될 거나 공부해야 될 걸 안 하고 이제 문제만 푸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일단 학교 수업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과목을 저는 5, 6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이제 강박도 좀 있어서 불안함도 좀 많은 편이고 5, 6회독 정도를 했었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암기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완벽의 기준은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면 처음에 저는 관종이어서 공부할 때 연필로 전체를 다 밑줄 치면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체크를 안 한 부분에서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 그 불신 때문에 밑줄을 다 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빨간 펜, 그 다음 파란 펜, 그 다음에 형광펜 정도 하면 이제 엄청 교과서가 지저분해요. 그럼 이제 저는 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컴서를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안 되냐? 6회독 정도를 완벽하게 하면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교과서의 첫 줄을 읽으면 그 페이지의 밑에 줄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정도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날개 학습으로 달려있는 거 학습 활동에서 안 짚어준 거 혹시나 더 읽어보기에 있는 거 이런 거 혹시나 한 문제 내지 않을까? 왜냐면 그 한두 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안 내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가끔 나오는 그 한두 방에서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는 그렇게 딱 공부한 것들을 폭발적으로 딱 시험 보고 나오고 다 까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이제 해야 될 걸 완벽하게 갈아 넣으면서 딱 하고 시험 볼 때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딱 나와서 까먹고 그 과정이 이제 저는 내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끝나고 보면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복습 시트에 써준 건데도 불구하고 틀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5, 6회독 정도라면 좀 완벽하게 공부하면 좋고 이게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암기에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암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힘들어 했는데 막 시험 한번 끝날 때마다 장염 오고 막 그랬었는데 암기를 기본적으로 왜 5, 6회독을 돌렸냐면 저도 이걸 학생 때 해보니까 1회독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어차피 까먹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엔 단기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먹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몇 번 해보고 딱 깨달은 게 이거 그냥 6번 돌리면 되는구나 해서 처음에 돌릴 때는 굵직한 내용들 위주로 정독하고 이해하면서 한번 크게 읽어두고 이해를 한번 싹 해두면 굵직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와중에 이제 안 외워진 것들을 다시 외우면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흰 도화지에 처음에는 좀 구멍이 많다가 1회독을 하면 그 구멍이 좀 채워지고 2회독을 하면 좀 더 채워지고 3회독, 4회독 정도 가면은 거의 완벽하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완벽하게 외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5, 6회독을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 일단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누적해서 6회독을 보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땐 첫 회독 돌릴 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2회독 돌릴 땐 처음부터 그 다음에 배운 데까지 계속 누적해서 나가다 보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났을 때는 초반 부분은 한 5, 6회독이 이미 돌아가 있거든요. 그럼 뒤쪽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보고 그걸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5, 6회독을 하는가. 결국엔 자기 관리, 자기 통제, 계획을 세우고 몰입하고 성취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이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어머님들 설명 오시면 말하는 게 다른 거보다 제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는 걸 잘합니다. 하기 싫은 힘든 걸 참고 하는 걸 잘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깨달았어요. 이게 재능이구나. 왜냐면 저도 공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했던 건데 그래도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 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 번 시험 끝날 때마다 알아 누웠어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성 장염이 있어서 한 2, 3일 알아 눕고 또 다음 내신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내신 대비를 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전 당연히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했던 게 4, 5주간의 내신 공부 계획을 작성을 했던 건데 이거 아이들한테도 원래 우리 아이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안 세워요. 일단 플래너도 없고 계획표도 없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아 오늘은 뭘 해볼까 고민해. 예를 들면 다음날 무슨 학원이 있어. 그럼 그냥 그 과제를 해. 그리고 그거를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신 공부는 학원 과제랑 별개로 내가 시간을 내서 아까 말한 그 과정을 나 스스로 하는 게 내신 공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그냥 하고요. 고르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오늘은 왠지 사회가 좀 하고 싶어. 사회 좀 깔짝이다가. 오늘은 과학이 좀 하고 싶네. 과학 좀 깔짝이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얍!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는 안 했고 일단 제가 첫 시험 준비할 때 아직도 기억났던 게 첫 시험 때는 6주를 잡았고 해보다 보니까 4주면 되겠는데 해서 그 다음부터는 4주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저는 막 예쁘게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A4 용지 딱 꺼내갖고 처음 했던 게 제가 예를 들어 한 6주를 잡았으면 한 일주일이 7일이니까 40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9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가 달력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 날짜를 적었습니다. 날짜를 다 뭐 예를 들어 10월 1일, 2일 적은 다음에 요일 쓰고 일단 예를 들어 시험 보는 과목이 5과목이라고 치면 A, B, C, D, E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원 과제나 이런 거 말고 온전히 내 자습으로 그 과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박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A, B, 이날은 C, D, E, A, B, C, D, E.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이 물론 있었지만 그걸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한 바퀴씩 사이클이 돌 수 있게 짰었고 이게 이제 해본 사람만 아는 디테일이에요. 뭐냐면 여기 A, B, C, D를 제가 여기는 한 번만 썼는데 여기는 2번 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데 뭘 깨닫냐. 이게 처음 회독을 걸릴 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아직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게 0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하루에 A 과목 끝내야지 하고 했는데 안 끝나. 그래서 이거를 계획이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두 번째 계획 세울 때부터는 일부러 넉넉하게 초반부는 조금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걸로 여유롭게 짜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루에 2과목씩 집어넣는 식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 과목. 그다음에 제가 여기 고르게 썼지만 뭐 D 하고 또 E는 한 번만 썼거든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이 과목이 뭐 정컴이야. 정보와 컴퓨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암기 과목인데 양이 많지가 않아. 내가 학교 수업 들을 때 이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하루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로 짜고 그렇게 하고. 나 여기 또 비워놓은 이유가 뭐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 어떤 행사도 생기고 또 이제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진짜 막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또는 아픈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걸 너무 촘촘하게 짜버리면 이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계획 세울 때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작게 짜서 여러 번 성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내가 계획을 너무 크게 짜서 못 지키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그 패배감에 적게 되거든요. 실패하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돼요. 근데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일부러 지킬 수 있게 최대한 좀 여유롭게 짜고 한 사이클을 내가 완벽하게 이행했구나. 실제로 여기 옆에 과목명 적은 다음에 그 정자로 하나 할 때마다 이걸 체크를 했었고 이걸 총 많이 할 때는 한 2개 정도 나오게 많이 한 과목은 적게 한 과목은 한 번 정도 5번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 끝나고 그럼 또 고르게 이때쯤 되면 A 과목이 까먹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를 넣으면 돼요. 물론 이제 순서는 잘 좀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 보면 막 몰려있어. B 과목 했는데 다음날 또 B 과목 해. 또 B 과목 하고 막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공부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는 게 고르게 전 과목이 까먹을 때쯤 됐을 때 반복해 주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엄청난 디테일. 제가 왜 나머지 반은 안 짰냐? 나머지 반은 제가 일부러 비워둔 게 이때는 시험 일정이 안 나왔을 때요. 근데 이제 시험 일정이 딱 나오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절반은 여기를 지켜가는 도중에 이 디테일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다 겪은 거예요. 처음에 저 다 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안 맞아. 그래서 막 수정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여기까지 짜두고 한 이쯤 되면 2, 3주 남기 때문에 이게 일정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짜야 돼요? 다음날 A 과목인데 여기 B, C 과목을 하고 있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당연히 네, 전날에 그 과목을 공부하겠죠. 그래서 A 과목 여기 D 과목이면 이날 D 과목 직본날 또는 자습으로 공부할 거고 BC면 BC 할 거고 왜냐면 다음날 BC인데 뭐 비만 하고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A 과목이면 A고 그럼 여기부터 어떻게 짜면 돼요? 역순으로 짜면 돼요. 역순으로. 거꾸로 A, B. 그러니까 아까는 A, B, C, D로 이렇게 왔으면 여기부터는 거꾸로 A, B, C, D, E를 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 성격이 드러나는 디테일이 저는 무조건 첫 과목은 이틀 박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은 이게 기세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기생충에 나오는 시험 기세고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학생들 나갈 거야. 첫날을 조금 망가지면 이 공부할 의욕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모든 날에 모든 시험을 다 잘 본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첫날에 내가 준비한 과목이 좀 안 나오면 여기를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과목을 신경 엄청 많이 쓴 편이었고 스타트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무조건 첫 과목은 범위가 어떻든 그다음에 양이 어떻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2번 했어요. 2번. 그러니까 내 신적 안정감을 위해서. 그래서 첫 과목은 2번을 이렇게 했고 그럼 A 과목 공부 끝났고 그럼 그 다음 B, C니까 이쯤에 공부해 줘야 까먹을 때쯤 딱 들어온단 말이야. A, B, C 과목하고 근데 여기 D 이 디테일 여기는 이틀에 한 과목 여기는 하루에 2과목 왜? 이게 이미 5, 6회독이 돌았기 때문에 이쯤 오면 한 과목 끝내는데 여기보다 훨씬 범위가 많아져도 시간이 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2과목씩 넣는 거죠. D, E 넣고 또 이제 디테일이 자기가 평일 중에 자습 가능한 시간이 나올 거고 보통 저는 주말에 거의 풀타임 자습이어서 원래 저는 주말에 거의 2과목 많을 땐 3과목씩도 했어요. 3과목씩 끝내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A, B, C, D, E 다시 A, B, C, D, E 여기 좀 여유롭게 비워놓고 A, B, C, D, E 이런 식이고 하다 보면 이 아구가 안 맞는 지점이 생기거든. 이런 거 여기에는 좀 불안한 과목 좀 넣어놓고 이게 좀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불안한 과목 중에 여러 과목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를 꽉 채운 다음에 그 구간을 좀 벌려놓고 밀린 것들을 좀 채워갖고 좀 자기가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만 진행해도 한번 해볼까요? A 과목 몇 번 하나? 한 번, 2번 이게 이제 5주죠.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 6번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 6번을 보통 제가 돌리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실제로 10번의 시험을 전부 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놀랍게도 이거를 누군가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그 저희 학원에 아주 훌륭하신 영어 선생님 팡티께서 이제 얘기를 나눈다가 팡티 그 내신 과목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같이 다녔어요. 독서실 같이 다니고. 근데 그 친구도 놀랍게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해야 계획을 세우고 잘한다는 거고요. 물론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광쌤이랑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하루에 하나를 하는 걸 선호하는 게 멀티가 잘 안 돼요. 이것저것 하는 걸 잘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하나씩 끝내가는 느낌이었다면 광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루에 한 과목을 하는 게 좀 지루해. 그러면 A, B, A, B, A, B, A, B 하면 사실 4일 동안 A, B를 끝내는 건 똑같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조금 여유가 되는 대로 자기 성향에 맞는 대로 자기 MBTI 있을 거니까 거기 맞춰서 좀 진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얘기는 원래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한테만 항상 해주는 얘기인데 항상 첫 내신 시작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또 까먹을 때쯤 되면 한 번 더 얘기해주고 하는데 얼마 전 정규 수업 때 이제 또 내신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이제 얘기를 해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거를 딱 한 사이클만 계획하고 중요한 건 계획은 누구나 하죠. 그걸 이행하고 몰입해서 성취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나하고 똑같아요. 뭔가 일할 때도 계획하고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성취하고 이행하고 성취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한 사이클 정도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가 해본다면 이 결과가 어찌됐든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는 그 몰입하고 그 계획하고 몰입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나머지들을 좀 안 해보고 통제하는 과정을 자기가 한 번만 잘 해보고 제일 좋은 건 이 성취 과정의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졸업하기 전에 뭔가에 내가 계획을 세워보고 몰입해서 성취하는 경험을 해본다면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때 좀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4회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5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